자, 이제 출력을 해보죠. 참고로 지금 테스트하는 출력물들은 큐라에서 킹룸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아 커스텀 프로파일로 프린팅한 출력물들입니다. 현재는 큐라 4.11 버전부터 킹룸 프로파일을 공식 지원합니다. 먼저 큐브 테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범퍼 현상도 없고 고스팅 현상도 없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요. X축은 19.99mm, 0.01mm 오차입니다. Y축은 19.95mm 나왔네요. 0.05mm 오차입니다. Z축은 19.97mm로 세 축 모두 오차 범위 내로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LM 가이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앵글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60도 각도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끝까지 다 나왔습니다. 기계 자체의 안정성도 있지만 팬이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럼 60도 이상은 어떨까 해서 큐라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오버행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80도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70도부터는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55도에서 60도까지는 서포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큐라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첫 번째가 10mm입니다. 배드에서 출력한 것처럼 아주 단단히 잘 붙었습니다. 두 번째 14mm, 세 번째 19mm, 23mm, 28mm, 32mm까지는 문제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틀렸네요. 37mm까지 잘 붙어 있네요. 41mm부터 억지로 뜯으면 뜯어지는 정도입니다. 46mm부터는 첫 줄이 뜨기 시작하네요. 50mm는 뭐 그냥 분해되는 수준이고요. 넉넉하게 40mm까지는 브릿지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처짐없이 나오는 최대 수준이 아닌가 하네요. 마지막으로 벤치 테스트입니다. 표면은 조도도 좋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뒷면의 글자도 괜찮은 편이고요. 구멍도 잘 나왔습니다. 역시 범퍼나 고스팅 현상은 없습니다. 원도 아주 괜찮네요. 아크 부분도 잘 나온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창은 구조적으로 살짝 처지는 편이지만 브릿지 거리가 길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마감도 괜찮은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세부 세팅에 따라 달라서 얼마의 속도로 출력했다는 것이 정확한 측정의 정도는 아니지만 큐라의 기본 세팅 값을 기준으로 50, 60, 70ms/s로 출력한 결과입니다. 오즈 테스트도 했지만 현재는 리트랙션 값이 커스텀이랑 똑같이 잡혀 있어 큐라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4mm 노즐 한 겹만 출력한 화병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속도도 괜찮지만 확실히 출력 퀄리티가 좋네요. 사실 소문은 익히 들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0.3mm 레이어인데 역시나 깔끔하게 잘 출력되었습니다. 다이렉트 방식은 플렉시블 출력에도 효과적이죠. 플렉시블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료 특성상 앞창이 살짝 처진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글씨 부분은 흐릿한 데다가 전체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력하던 230도에서 온도를 낮춰봤습니다. 두께 1.2mm로 출력한 베이스인데 조도도 좋고 210도의 낮은 온도에도 필라멘트 간의 결착이 잘 되었습니다. 제조사마다 사용 온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출력 온도에 비해 10에서 15도가량 낮게 온도를 잡아야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큐라의 킹룸 프로파일 속도가 TPU도 60으로 되어 있는데 속도는 40 이하로 노즐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출력 속도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플렉시블의 경우 앵글 테스트는 Z홉 없이 35도로 나오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는 대륙의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쌍따봉을 드립니다. 제가 이 3D 프린터를 구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LM 가이드입니다. X축과 Y축에 달려있어 속도와 정밀도 면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초저가형 3D 프린터 중에서 처음 보는데 이게 일반적인 저가형 3D 프린터에도 달려있는 경우가 없죠. 가성비로 불리던 엔더3가 초저가형 3D 프린터의 기준이 된 것처럼 이 녀석이 초저가형 3D 프린터의 또 다른 기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이탄 익스트루더입니다. 당기는 힘이 좋아서 플렉시블에도 사용하기 좋고 압출 분량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안 씹히는 건 아니고요. 또한 다이렉트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 속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익스트루더와 노즐 간의 거리가 짧아 필라멘트 색상 교체도 효율적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도 꽤나 괜찮은 익스트루더에 속하죠. E3D의 오리지널 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TMC 저속 모터 드라이브를 채용해 팬 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한 편입니다. 냉각팬도 50에 15짜리로 꽤 커서 일반적인 냉각팬 2개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기본 구성이 아주 탄탄해 추가 비용이나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제껏 제공하지 않던 프로파일을 최근 큐라 4.11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프로파일이 꽤 잘 잡혀 있어 별도의 세팅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식 프로파일과 거의 비슷하지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공식 프로파일이 나오기 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파일도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TPU는 폴리플렉스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가지 개선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익스트루더 부분은 유격이 심해서 나사 테이프를 잔뜩 감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사가 별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이니만큼 출력이 진행되면서 진동에 의해 나사가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건 뽑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벨링의 이동 지점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라고 해도 100% 균일하게 평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지점을 찾아 레벨링을 하는 것이 좋은데 레벨링 지점이 고정되어 있으니 좀 아쉽더라고요. 메뉴에 재료별 예열 옵션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PLA나 ABS, TPU 정도의 예열 옵션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눌러가며 온도를 조절하는 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한글 상태가 좀 덜 떨어져 있습니다. 방향은 익숙치 않아도 영어는 제대로 써 있는데 한글의 경우는 글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화살표 방향만 보고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로딩 언로딩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옵션들은 현재 버전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전 버전의 옵션과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라도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CD 화면의 시야각이 좋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올렸을 때 모니터가 대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평면으로 되어 있어 몸을 일으켜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디자인적인 면이나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필라멘트 거치대는 끼워준 것은 고마운데 파워도 그냥 올려둬야 하는 터라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크기도 일정한 것이 아니다 보니 거치를 할 때마다 일일이 거리를 잡아줘야 하고 고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방식은 보호된 방식과 달리 필라멘트가 익스트루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공급 방식인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더군요. 2달 가까이 사용해보니 책상이 좁아서 확실히 이 거치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더3의 거치대와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침 거치대의 볼트 간격이 Z축의 프로파일과 딱 들어맞았습니다. 덕분에 엔더3는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되었지만 보호된 방식이라 필라멘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립니다. 한쪽 구멍을 내는데 2시간, 총 4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Z축 프로파일에 나사산이 없어서 미리 길을 한번 내줘야 나사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각 렌치로 나사산을 내야 하는 분들은 프로파일이 날카로워 손가락이 베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캡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TPU로 출력해 씌우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놓고 나니 보람은 있네요. 뭐 너무 길어 보여 웃기긴 하지만 공간을 줄일 수 있어 좋네요. 하지만 다칠 위험이 있으니 절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냉각팬도 괜찮은 녀석인데 한 방향으로만 바람을 내뿜으니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양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덕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지지대를 만들어 놨으니 STL 파일을 넣은 방향 그대로 슬라이싱해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 후 핀셋 같은 것으로 안쪽 지지대만 제거하면 됩니다. 나사 구멍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체하실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한 대 더 구입해 집에도 놔두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